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78% 상승 마감을 하면서 일단 금요일날 2000포인트를 깼다가 오늘 아주 힘겹게 2002포인트로 마감을 했네요. 그냥 문득 오늘 드는 생각이었는데 코스피가 2007년에 처음으로 2007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쵸? 처음으로 2000선을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막 이렇게 축포를 터트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2000포인트 돌파하자마자 이제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폭락이 나왔었고, 오늘 다시 2000포인트에 있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13년 전에 어떤 가격대에 다시 와 있는 이 상황이 정말 이리도 우리 시장이 메리트가 없나, 참 그런 생각도 들면서 뭔가 답답한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가 금요일 날 폭락이 또 한 번 나왔다가 꼬리를 달면서 이제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죠. 해외 차트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도 일단은 기술적 반등으로 그칠지 뭐 저점을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월요일장 반등은 어느 정도는 예견된 수순이었다. 왜냐면 미장이 이런 식으로 멋있게 꼬리를 달고 반등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오늘 미장이 뭐 하루 정도는 더 오르지 않을까, 일단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시장도 내일까지는 좀 그동안 떨어진 게 있으니까 한 이틀 정도는 그래도 인간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코스피랑 코스닥이 좀 이렇게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적으로 코스피는 오늘도 외인이 8천억 가까이 좀 매도를 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방송에서 한 달, 두 달여간에 걸쳐서 추세의 마지노선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620포인트를 저번 주 금요일 날 깼었어요. 근데 일단은 살짝 깼지만 다시 강하게 말아 올리면서 620 위로 이제 안착을 했고요. 그나마 좀 코스피에 비해서 다행인 거는 외인이랑 기관 쪽에서 강력하게 좀 수급이 들어왔다는 점. 일단은 코스닥만 봤을 때는 지금 오늘 금요일날 장대 음봉 나오고 오늘 양봉을 만들어낸 모습이 이때랑 사실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때도 이제 이때랑 차트적으로는 거의 같은 모습이지만, 이때는 외인 어떤 메이저의 수급에 의한 상승이 아니라 개인이 만들어낸 상승이었죠. 이날도 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이제 받아놓은 거라 결국에는 저점을 다시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었고, 오늘의 상승은 그래도 외인 기관이 좀 들어와 줬기 때문에 이제는 코스피만 보면 사실은 좀 암울한데, 코스닥만 보면은 여기서 뭐 저점을 잡아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희망 정도는 좀 가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모습이었고요. 다만 아직 안심하기는 정말 이릅니다. 뭐 떨어진 게 있기 때문에 미장도 마찬가지고요. 기술적 반등은 당연히 나오는 거고, 항상 하락을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하면서 하락을 한 거고, 사실은 하락할 때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것들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절을 더 못하는 거거든요. 정말 무섭게 반등도 없이 떨어져 버리면 오히려 손절을 잘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떨어지다가 오르면은 또 기대에 차고, 그러다 저점 또 깨고, 이렇게 되면은 이 중간중간에 나온 반등들 때문에 오히려 손절을 못하는 거고 대응을 못하는 거죠. 일단은 뭐 여기서 저점을 잡아주면 좋겠지만, 어쨌든 지금 전 이제 글로벌 증시 상황이 뭔가 악재가 해소되는 느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혹시 내일 하루 정도 더 나온다면 좀 리스크 관리를 필수적으로 하고 좀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물려있는 종목들을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둔다든지, 아니면 조금 손실을 보더라도 내일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 추이를 지켜보면서
저점 잡는 모습이 확인되면 뭐 신규 매수를 다시 좀 가담을 하는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로 보면은 또 충분히 떨어진 것 같고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물론 저점을 잡아주고 이렇게 움직여주면 좋겠지만 혹시 여기서 내가 기술적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비중을 준다든가 하는 리스크 관리를 못한 상태에서 혹시라도 여기를 한 번 더 깨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진짜 무서운 좀 장이 펼쳐질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될지 요렇게 될지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반등이 나왔을 때 리스크를 좀 줄여놓고 앞으로 장을 좀 추이를 지켜보는 게 좀 맞는 리스크 관리가 되어지는 선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오늘 뭐 이제 시장의 흐름은 뭐 지금 10시인가 11시쯤에 매일매일 이제 확진자 발표를 하게 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게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연기에 대한 뭐 기대감으로 교육 관련주들도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코로나라는 큰 테마 안에서 지금 소테마로 뭐 진단 키트 뭐 쪽, 그다음에 뭐 치료제 쪽, 마스크는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소독제랑 마스크 쪽이 지금 조금 이제 힘이 좀 잃었죠. 아직 순환매가 덜 돌았고요. 지금은 진단 키트랑 뭐 치료제 쪽이랑 오늘 이제 대장 역할을 했던 교육주 쪽으로 순환매가 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2주 추가로 계약 연기 뭐 소식이 들려오면서 물론 하루 종일 강하기도 했지만 장막판에 상한가를 엔니 능률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메가 MD 순으로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래는 아이스크림 에두가 이제 대장이었는데 단기 과열에 들어가면서 얘가 이제 단기 과열 풀리면서 다시 대장으로 치고 나올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2주 추가 이제 계약을 연기한다는 기대감으로 오른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또 뭔가 또 시장에 기대감을 주려면 또 그만큼 시간이 또 지나야 되기 때문에 교육 관련주는 내일 뭐 한 오전 정도까지 길어봐야 이번 주 중반 정도까지 뭐 한 수요일까지 정도만 보고 매매를 하시던가 하고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고점에 차익 실현하시고 그 다음 조정을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교육주나 뭐 이쪽이 또 이제 조정을 받게 되면 코로나 테마 안에서 다른 쪽으로 또 순환매가 돌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지금 우리가 이제 혹시 코로나 테마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제 이미 시세를 낸 오늘 대장 역할을 한 이쪽을 교육 관련주를 볼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뭐 장중 매매나 단타 매매는 제외고요. 뭐 단기 스윙을 하실 분들은 다른 쪽을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집중돼 있을 때는 매도 타이밍이고요. 시장에서 소외된 쪽을 항상 우리는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보고 있는 게 마스크 관련주 중에 이제 웰크론이 이제 지금 마스크 테마 쪽에서는 웰크론이 뭐 이제 502 우리는 마스크를 생산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테마주 쪽에서 탈락을 했죠. 대장 역할을 하다가 멋있게 대장하고 장렬히 전사했고 이제 웰크론이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코로나처럼 아주 큰 테마가 형성이 되면 예전에 뭐 불매운동 테마가 형성됐을 때도 그렇고 뭐 수소차, 미세먼지, 뭐 남북 경협주 이런 식으로 단발성으로 끝나는 테마가 아닌 아주 오랜 기간을 갖고 크게 형성되는 테마의 경우에는 이제 대장주들이 보통 한 파동을 한 3번까지는 줍니다. 3파동까지는 주는데 웰크론도 일단 파동을 한 번 줬고요. 2번 줬고 3번째까지 파동을 이어가는지 그거는 당연히 이제 코로나 확진자의 증감세랑
또 미국과 유럽 쪽으로 또 얼마나 더 퍼지는 그런 향후 추이에 따라서 세 번째 파동을 만들러 갈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이 정도쯤에서 또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얘가 세 번째 파동을 만들러 가는지 아니면 뭐 요 정도에서 뭐 그냥 또 뭐 죽을런지. 일단은 한 번, 두 번 파동이 나온 상태에서 2파의 조정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로 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바로 가기에는 조금 1파 후에 이 정도의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2파로 갔고 2파 후에 바로 이렇게 3파로 가기에는 사실 조금 이 앞산이 부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산의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좀 그리다가 3파를 만약에 3파를 만들러 간다면 이런 모습을 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마스크주는 웰크론 정도만 그냥 공략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고요. 50은 이제 탈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좀 이렇게 주가가 질질 흘러가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뭐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요 정도 가격대 안에서 뭐 이제 제가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5,000원에서 한 6,200원 정도 가격대 안에서 이렇게 질질 흐르다가 웰크론이 다시 한번 3파를 만들러 가는 시점쯤에 설거지 파동 혹은 기술적 반등이 크게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워낙 대장이었고 끼가 좋았던 녀석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때 반등이 잘 나오면 또 욕심에 못 팔고 또 이제 다시 물리지 마시고 반등이 나올 때 좀 빠져나오는 전략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무튼 교육주 아까 설명드렸고, 알서포트도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얘도 단기 과열에 들어가 있어서 풀리고 나서 어떻게 흐름을 만들어 가는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오늘 SV 인베스트먼트도 거래도 많이 실리고 일단은 기준봉 1일차에서 이런 식으로 거래가 좀 많이 터져서 얘는 조정을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저점 구간 안에서 이렇게 주가 흐름이 놀아가는지, 오늘의 1일차 저점을 못 지키고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흘러내린다라고 하면 5일선이 이렇게 올라올 때 5일선의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올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이 저점을 지키면서 이 안에서 놀면 어떤 하단 구간에서 매수해서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을 써볼 수도 있겠고요. SB인베스트먼트도 오늘 좀 거래가 많이 터진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캔들도 뭐 아주 그렇게 우리가 이쁘다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니어서 뭐 트레이딩 전략으로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코로나 테마주에서는 뭐 시젠이랑 미코도 좋게 좀 보고 있었는데 오늘 생각보다는 이렇게 음봉 만드는 모습이 좀 그랬어요. 웰크론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시젠 같은 경우 이렇게 일봉을 이렇게 펼쳐보면 2017년의 고점 구간이 이렇게 4만원대가 있었죠. 요 구간. 그리고 2018년 초에 다시 이 4만원대의 매물대를 맞고 떨어졌고요. 2017년의 고점과 2018년의 고점 구간에 지금 와서 매물을 소화 중입니다. 이런 상태예요. 만약에 뚫는다면, 만약에 여기를 뚫어낸다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를 다 물량을 소화하고 만약에 뚫어낸다면 한 번 정도 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 모양새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이거는 이제 뭐 세력의 의지가 있다라면은 여기를 뚫어내고 좀 큰 시세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정도는 개인들의 어떤 힘으로 한번 팍 뚫어버리고 시세가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쭉 죽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뚫고 반등이 나오면 적당히 좀 너무 또 욕심 부리지 마시고
비중 조절하면서 시세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지 이어지지 못하는지 좀 보시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시제는요. 그다음에 뭐 방금 말씀드린 지코도 비코도 요 정도 가격대 지지해주면서 5일선 이렇게 올라오고, 제가 지금 좀 사실은 좋게 보고 있는 쪽이 진단 키트거든요. 코로나 쪽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시청자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코로나 테마 안에서 실질적으로 정말 기업 매출에 도움이 되고 돌아가고 뭐 그런 테마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지금 차트도 잘 만들어 놓고 좋은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뭐 식품 관련주를 빼먹었네요. 이렇게 좀 잠깐 올려놓고, 아무튼 지금 코로나 테마에서 일단은 조정을 어떤 기간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게 마스크 쪽이랑 식품 쪽이랑 이렇게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J 시푸드, 서울식품은 단기 과열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얘도 이런 식으로 좀 반등이 좀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CJ 시푸드도 조금 오늘 아쉽긴 했는데 여기서 윗꼬리들이 계속해서 너무 길어요. 오늘 이런 정도만 몸통을 만들어 줬으면 바로 이렇게 가는 모습도 제가 머릿속에 그려보려고 했는데 조금 깁니다. 요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윗꼬리가 자꾸 좀 너무 긴 게. 근데 얘가 이 정도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버텨주면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그리면서 이렇게 하다가 한 번 정도 더 파동을 그려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는데, 지금 얘가 뭐가 문제냐면은 얘가 단기 과열입니다. 이날 가격대 넘어가면 단기 과열이라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조정이 조금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서울식품이 혹시 단기 과열 뭐 이 구간에서 움직이다가 단기 과열이 풀리면서 한 번 정도 시세를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시간에서 갑자기 뭐 아직은 4시 반이라 모르겠지만 시간에서 좀 많이 뜨네요. 한번 일단은 지켜보시죠. 3%, 한 4% 정도. 그렇게 되면은 뭐 CJ 시푸드도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윗꼬리 좀 채워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갭 두고 밀리는 흐름 나오면 얘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서울예약을 사모펀드인 큐캐피탈 파트너스가 인수한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제약이랑 큐캐피탈이랑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서울제약 같은 경우는 거래가 좀 작긴 했지만 사실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상을 들어갔을 때 갭이 많이 뜹니다. 다음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막 풀렸다 닫았다 하는 경우 말고 한 번에 팍 닫고 그냥 딱 닫아버리는 경우에 평소에 거래도 좀 없던 종목이고, 그래서 얘는 아마 좀 시세가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식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음봉으로 갭 많이 띄우고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지금 살펴봐야 될 게 DPC, 지금 BTS 관련주인데 지금 뭐 전세계 차트를 석권하고 있죠, BTS가요. 그래서 얘도 시간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크게 반응은 없는 상태고, 일단 뭐 BTS의 지금 어떤 재료의 크기에 비하면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물론 장이 좀 많이 최근에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장은 계속 폭락하고 빠지는데 얘가 계속해서 21선을 지켜주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보면서 좀 수상하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오늘 차트 자체는 너무 예뻐요. 근데 좋은 점은 차트가 너무 이쁘다. 누가 봐도 이거는 이렇게 이제 내일 가는 차트인데, 이게 또 이제 안 좋은 점입니다. 그러니까 장점은 지금 차트가 너무 이쁘다는 건데,
단점 또한 차트가 너무 이쁘다 보니 또 이렇게 쉽게 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얘도 뭐 좀 차트는 지금 이렇게 그려가고 있지만 이 안에서 분봉의 흐름을 보면 정말 지금 쉽게 공략하기 힘든 주가의 흐름을 좀 보이는 적이 많거든요. 막 시외 떴다가 그 다음날 막 밀려버리고 이런 모습들도 많이 보였고요. 그래서 차트가 너무 예쁘다는 게 좋게 보이지만 반대로 너무 또 예쁘니까 또 의심이 간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보통의 종목이 이런 상황이었으면 좀 의심을 하고 오히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공략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얘는 재료가 좋죠. 소멸이라고 하기에는 이 전에 어떤 기록들을 계속해서 갈아엎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재료를 소멸을 논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목 자체도 너무 이 DPC란 종목 자체도 가야 할 때 항상 가주는 되게 끼도 있고 매너도 있는 종목이라서 저는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방향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으면 대응은 해야 되겠죠. 아무튼 재료 좋고 종목에 뭐 끼 좋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 매너 되게 중요하거든요. 갈 자리에서 가는 애들이 있고 갈 것처럼 만들어 놓고 안 가는 애들이 있어요. 갈 자리에서 꼭 가주는 애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같이 수익을 안겨주는 종목들이 꼭 있습니다. 보통 그런 종목들이 또 대장 역할을 하고 그렇죠. DPC는 그래도 제가 좀 신뢰를 하는 종목이라서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양아치짓 할 것 같지는 않고 한번 좀 다 같이 좋은 먹을거리를 줬으면 하는 생각이 바람이 드네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늘 한진칼 또 어떤 특정 가격대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또 이렇게 크게 보면은 봉을 하나 뽑아 놓고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형성을 좀 해놓고 가고 있죠. 한진칼도 제가 저번 주 이제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원 보시면 누군가 이제 이렇게 지분을 사는 모습과 사지 않는 날의 모습이 딱 확연하게 갈리죠. 이렇게 3일 동안 이때는 뭐 이제 기타 범인이 들어오면서 지분을 매입을 했고 반도건설로 추측을 하고 있는 그리고 이때 이 시세는 지금 델타항공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골드만삭스 쪽에서 계속해서 매집을 하면서 시세를 3일간 냈고요. 3일간 봉이 뽑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불가피하죠. 쉬었다가 다시 뭐 갈 수도 있고 추가 지분 매입이 없다면 뭐 이대로 이 정도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주가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거는 그날 이제 거래원 같은 걸 보면서 뭐 거래원이나 뭐 이제 종목별 이 모습을 좀 확인하면서 기타 법인이 뭐 좀 잡힌다든지 어디 있죠? 뭐 기타 법인이 잡힌다든지 거래원에서 뭐 이제 외인 창구나 골드만삭스 쪽이 잡히는 모습 확인하면서 매매하면 생각보다 쉽게 좀 눌림에 사서 반등에 파는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오늘 셀리버리가 장중에 이제 뭐 급등이 좀 나왔다가 좀 말도 안 되게 시세가 죽어버리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얘도 뉴스 자체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 뭐 이제 중증 폐혈증 치료제가 코로나 19에 뭐 이렇게 그쪽으로 엮으면서 좀 잠깐 장중에 슈팅이 나왔었다가 죽는 모습인데 얘도 끼는 정말 항상 있는 종목이라서 뭐 에로에 대한 기대감도 항상 살아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항상 저도 관종에서 빼놓지 않고 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오늘 좀 특이했던 부분은 그 안철수 씨가 대구에 가서 이렇게 원래 이제 본인의 그 본업을 살려서 이제 의사 출신이니까 이제 환자들을 돌보고 하다가 뭐 이렇게 땀에 이렇게 젖어서 그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이 한 장 찍혔는데 그런 어떤 그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에 갑자기 인터넷
뭐 이제 대중의 여론이 지지율이 굉장히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안랩이랑 써니전자가 오늘 일단은 좀 급등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써니전자는 갭 띄우고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보니까 얘는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오히려 안랩이 잘 양봉으로 시세를 유지해주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항상 우리가 총선이나 대선을 겪다 보면 정말 예기치 않는 어떤 이슈나 사건에 의해서 정말 강력했던 후보자가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뭐 대권 뭐 후보로 거론되지도 않던 후보자가 갑자기 급상승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치 테마주 매매할 때는 정말 뉴스를 무조건 디테일하게 챙겨봐야 됩니다. 워낙 호재도 많이 나오지만 악재도 많이 나오는 뭐 테마라서 그렇고요. 한창제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개인 매매를 좀 하고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얘는 전형적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가야 할 자리에서 못 가면 투매 나온다라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얘는 오늘 갔어야 됩니다. 이 4,350원 정도가 되는 이 매물대를 만들어 놓고 요렇게 금요일날 종가까지 여기다가 이쁘게, 장도 안 좋았는데 갖다 놨으면 시장이 폭락하는 와중에 얘가 이런 식으로 종가를 여기다 갖다 놨으면 시간에서 상승을 해서 갭이 뜨든 오늘 뭐 갭이 뜨든 해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오늘 살짝 돌파하더니 물량 다 넘겨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런 모습들은 좀 이제 조심을 해야 되죠. 가야 할 자리에서 안 가면 패대기 쳐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저희 리딩반은 현금 가지고 있던 거를 조금 이제 신규 매수를 해서 한 50% 정도까지 이제 채워놨는데, 이상은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왜냐면은 여기서 저점이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좀 확인하면서 나머지 뭐 이제 이제 현금을 좀 사용하려고 일단 오늘 좀 보수적으로 한 50% 정도만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매도 종목은 없고 이렇게 좀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네요. 아무튼 하루 정도만 더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대응 못해서 물려 계신 분들도 좀 탈출하거나 비중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방송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